경기도 광명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제 오후 11시 27분쯤 한 40대 남성이 119로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신고 접수 7분 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새 모자가 과다출혈로 심정지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엄마인 40대 여성과 각각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알려진 10대 아들 2명은 어머.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그날 밤 10시쯤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는 듯한 쿵소리가 여러 번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 저 새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상황, 누가 봐도 뭔가 강력 사건이 벌어졌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튿날 아침에 범행에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그래요? 네. 일단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서 현장 감식을 실시하는 한편 주변 수색과 함께 CCTV를 정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건 이튿날인 어제 오전 11시쯤에 아파트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버려진 옷가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이 옷가지를 단서로 범인이 마침내 밝혀졌는데 그 정체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범인의 정체가 뭐길래 지금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최진봉 교수님.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경찰이 이 사람을 처음에 신고했잖아요. 이 사람이 네. 신고했는데 경찰이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외부에 침입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허. 거기에다가 흉기하고 그때 범행에 쓰였던 옷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네. 그 옷이 이 남성이 나갈 때 입었던 옷과 동일한 옷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름 끼치네. 그러니까 외출할 때 입었던 옷을 경찰이 발견했는데 귀가할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게 CCTV에 찍혔고 어허. 귀가할 때 입었던 옷과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에 사용된 옷이 똑같은 옷이었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그걸 추궁을 한 거예요. 네. 외부에 침입도 없고 당신 보니까 옷도 갈아입었고 이 옷이 왜 당신 옷인데 여기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결국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그러면 이 남성이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한 아내의 남편인 이 사람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런 충격적 일을 벌였다는 겁니까 지금? 네, 뭐 벌렸다고 결국은 자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했다고 하다가 번복하여 자백을 했는데요. 네. 증거물을 들이대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요? 아내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아이들도 아내를 따라서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게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서 일어난 계획살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보자면 네. 이분은 원래 직장을 다니던 사람인데 네. 건강 등의 문제로 1년 전부터 실직을 해서 일을 안 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계를 책임지는 아내와 함께 계속 이제 다툼을 벌이는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부부 싸움을 했고 네. 당시에 을 이제 뭐 이혼하겠다고 해서 그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주민분들이 당일날 뭔가 그 집에서 뭔가 물건 떨어지는 듯한 비슷한 소리가 났다는 그 진술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한 대목이에요. 이 상황과 비춰보면. 그러면 지금 정황을 봤을 때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로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허지원 변호사님. 그렇죠. 정말 철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집안에 아들들만 있는 틈을 노려서 범행을 실행을 했고 심지어 이 아파트에 CCTV가 있잖아요. 그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힐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동선을 조작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알리바이까지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범행 당일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 7시 51분쯤에 이 40대 남성이 아파트 입구를 나서서 외출을 합니다. 그때 CCTV에 자신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이 사람도 이거를 계획에 넣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나서 범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는 CCTV가 없는,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인 1층 뒤편 복도에 난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아파트 뒤편으로 세상에. 거기 CCTV가 없다는 것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집이 15층인데 CCTV가 역시 없는
계단을 통해서 15층까지 올라갑니다. 세상에.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지금 사망 추정 시각으로 예상하는 범행 시각이 한 오후 8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때 일단 그 덩치가 큰, 그러니까 중학생인 15살짜리 큰 아들을 먼저 공격해서 살해를 세상에. 하고요. 화장실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작은 아들을 살해를 하고 세상에. 뒤늦게 집에 도착한 아내마저 살해를 합니다. 이 세상에. 범행은 모두 거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범행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CCTV 사각지대인 계단을 통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아파트 인근에 아까 발견됐던 흉기와 옷가지를 버리고요. 뭔가 범행 흔적이 묻어 있었겠죠. 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요. 집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PC방을 방문을 합니다. 왜요? 이 PC방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머, 방문한 걸로 세상에. 보여요. 한 3시간 반 정도 이 PC방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밤 11시 반쯤, 20분쯤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 마치 범행 현장을 처음 본 사람처럼 뻔뻔하게 본인이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머 세상에. 듣고도 믿을 수가 없는 충격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집 인근에 있는 PC방에 갔다는 것도 충격인데,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PC방 가서 조바심에 벌벌 떤 거예요? 가서 뭘 한 겁니까 그러면? 네, 자택에서 5분 거리에 있는 PC방을 찾은 건 오후 9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40분 정도 머물렀는데 웹툰 등을 태연히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입니까? 진짜 사람이에요? 이 현장에서 이 남성을 목격한 PC방 직원에 따르면요, 머리가 다 젖어 있고 얼굴이 상기된 상태였다고 하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은 PC방에 머무르면서 충분한 알리바이를 만든 후 귀가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 남성 PC방 건물 엘리베이터와 1층 CCTV 화면에도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모습 역시 소름이 끼칩니다. 왜요? 이 남성 거울을 보면서 눈을 비비는 등 아주 태연한 모습이었고요. 세상에. 소위 빵모자라고 하는 이 모자를 고쳐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PC방 건물을 나서는 걸음걸이 역시 굉장히 태연했는데요. 세상에. 남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걸음을 재촉하거나 다급해 보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가족을 3명이나 살해해놓고 PC방 가서 알리바이 만든답시고 웹툰을 보고 이렇게 태연하게 행동을 해요? 이수정 교수님,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됩니까? 글쎄, 합리적으로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사람이 1년 전에 뭔가 직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직장을 그만둔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정신 상태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 갑자기, 제 경험으로 봐서는 갑자기 살인마가 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신 상태에 무엇인가 문제가 진행 중이었던 거 아닌가. 물론 뭐 계획살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현병 등 아주 뭐 어떤 혼란 상태로, 착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취약성이 진행 중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지금 이 행동들도 정말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이 남성 피의자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 강력 사건 저지른 사람들은 기자들이 물어보면 범죄 계획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하자는 우발적이었다. 뭐 이렇게 답하는데 대놓고 계획했다. 이 범죄를 오래전부터 계획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아니, 자기 가족을, 그것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생명을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행동이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네. 번째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을 캐치했어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이 처음에는 이분에 대해서 착하고, 이분도 아니에요. 그렇지, 뭐 지금은 그렇게 불러줄 수밖에 없는데 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에 한번 탔는데 갑자기 고개를 피하면서 표정이 어두워진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잖아요, 사람이. 네. 두 번째는 어느 한 분이 이제 아마 그 본인의 애완견 개를 데리고 탔나 봐요. 근데 그 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옛날 예를 들면 똥개 같은 XX들이 짖는다. 어머.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상당히 좀 과격한 언어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언어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은 또 담배를 그 주변에 담배 피는 미성년자를 봤나 봐요. 그러면 이제 훈계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야구 방망이 같은 방망이를 들고 애들을 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이 정신 상태나 어떤 심리 상태 자체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차원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나 이런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최명기 원장님, 주민분들이 볼 때는 최근 부쩍 이 사람의 행동이, 이 몹쓸 인간의 행동이 달라졌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게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공격성이 두드러지게 지금 증가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공격성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아마 증가하게 된 거는 자신에 대한 어떤 분노 때문에 증가했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현재 상황이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본인이 생각했던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어떤 기준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그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분노를 갖다 외부로 투사하면서 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만약에 내가 가족만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 세상에. 결국 자신의 삶이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 아내의 탓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아내의 편을 들게 하는 큰아들도 굉장히 미운 거고 세상에. 자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끝내지 않으면은 어차피 이 삶은 끝나게 되는 거고 이 가족과 이 삶을 끝내고 새 생활을 시작하든 아니면 그냥 이게 끝나면서 내가 죽던 자기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잘못된 어떤 자기 암시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 주민들 눈에도 공격성이 두드러졌다는 것은 이미 저 때부터,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 때부터 이 모종의 이 범행, 이 무시무시한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이 몹쓸 남성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하고 아들 가족인데 왜 그러신 건가요?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최대한 처벌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왜 신고는 직접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하신 거예요? 가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잘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기자의 질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악어의 눈물로 보셨습니까? 쇼한다고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감정 아마 그게 다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 감정은 지금 상당히 진실성이 있게 느껴져서 저분의 이제 정신 상태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분석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무슨 그 이웃 주민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막 아이들한테 네. 주변 아이들한테 뭐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했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좀 피해망상 같은 게 진행이 꽤 된 거 아닌가. 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됐으면 자기 조절에 심각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네. 분노 조절이 안 됐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계획살인이고 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전과가 없어도 지금 경찰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구속영장 이미 청구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네. 범행 당시에 이제 어떠한 뭐 상태로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 다 유추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시신은 지금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더 면밀한 이 사건의 경위를 파헤치기 위해서 일단 이 몹쓸 남성과 세상에 숨진 아내 그리고 두 아들들의 휴대전화까지 다 수거를 해서 포렌식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